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105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무한상사이고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틀린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시험지 화면 약간 이렇게 이동할게요. 사업자 등록증 화면 요 정도 하면 되겠다, 그지? 요렇게,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 그리고 회사 등록 메뉴 클릭해서 엽니다. 자, 하나씩 맞춰보자. 회사 이름 무한상사이고 개인 기업 맞습니다. 왼쪽에 입력되어 있는 두 가지 내용은 맞고요. 이제 오른쪽 내용 맞춰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요. 13047505055인데 다른 좀 틀린 번호가 적혀 있다, 그지? 요거 수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이학주인데 김지술이라고 입력되어 있다, 그지? 요거 수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업 연월일 2011년 5월 23일인데 다른 날짜가 적혀있다, 그지?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 업태는 도소매 맞고, 주소부터 확인할까? 사업장 소재지. 주소는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0 괄호 열고 교문동 괄호 닫고 주소 맞습니다.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은 가전제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증 아래쪽에 있다, 그지요? 구리 세무서입니다. 구리 세무서, 구리 세무서 맞습니다. 입력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고쳐야 될 거 세 가지다, 그지요? 자, 고쳐야 될 것이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기업 연월일 이렇게 세 가지 수정해야 되겠고, 작업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 13047505055.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이 이학주. 그 다음에 기업 연월일, 그지? 기업 연월일이 2011 0523 되겠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말풍선 버튼 눌러서 달력으로 작업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타이핑으로 입력해 버렸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수정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시험자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문제 2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메뉴 열고요. 자, 화면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 하나씩 마주어 보는 겁니다. 자, 시험자면 약간, 자, 시험자면을 약간 이렇게 이동할까? 됐지요? 자, 매출액부터 출발합니다. 상품 매출 3억 원, 매출 원가 191200000 맞고요. 상세 내용 맞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나옵니다. 기초 재고 1,300만 원, 단기 매입 1억 8천만 원, 기말 재고 180만 원이라는 상세 내용을 거쳐서 191200000이라는 매출 원가 계산되었다. 알았다. 그 다음에 급여 맞고, 복리후생비 맞고, 여비교통비 맞고, 임차료 맞고, 차량 유지비가 틀렸다, 그지요? 3, 5, 차량 유지비가, 그지? 차량 유지비가 3500000이 되어야 됩니다. 요거 수정해야 되겠고,
소모품비 맞고 광고 선전비 맞습니다. 오케이. 요 왼쪽 기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차량 유지비 고칩시다. 350만 원으로. 차량 유지비를 3500000으로 수정. 됐습니다. 이제 오른쪽 내용 봅니다. 자, 이자 수익 220만 원. 자, 화면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겠네, 그지? 자, 이자 수익 220만 원인데 250만 원으로 입력돼 있다, 그지? 요거 고칩니다. 이자 수익이 220만 원이다, 그지? 요거 고치자. 2200000. 그다음에 임대료는 360만 원 맞고 이자 비용 450만 원 맞고요. 기부금 300만 원이 있는데 아예 입력이 안 돼 있다, 그지? 추가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커서를 맨 아래쪽에 위치시키고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웁니다. 그리고 기부금 검색해서 불러옵니다. 금액 얼마요?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메뉴 닫기 전에 항상 확인합시다. 당기순이익이 자동으로 딱 계산되거든. 4,250만 원 요게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당기순이익하고 똑같은지 항상 맞춰보자 이겁니다. 똑같다, 그지? 4,250만 원. 아, 내가 수정 작업 잘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메뉴 닫고요. 자, 그다음 문제 3번 봅니다. 1번 문항. 무한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자 내기 다음과 같다. 메뉴 열어서 틀린 부분 고치십시오. 메뉴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클릭.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외상 매출금 클릭합니다. 월평상사 3,500만 원 기록되어 있는데 4,500만 원이다, 그지? 오케이, 수정합니다. 자, 요 월평상사 거래처별 관리 내역이 틀렸기 때문에 3,5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 차액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죠?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 월평상사를 그 금액을 4,500만 원으로 제대로 고치고 이제 엔터키 치면 그 차액이 0으로 싹 바뀔 겁니다.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0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업요. 화면 왼쪽에서 지급업 클릭하고 자, 도륜 상사가 1억 원으로 입력되어 있네요. 1억 5천만 원이다, 그지? 마찬가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차익이 빨강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1억 5천만 원 고칩니다. 150000000 엔터 칩니다. 하나, 둘, 셋. 어이? 작업 완료. 그다음 단기 차입금요. 단기 차입금. 화면 왼쪽에서 단기 차입금 클릭합니다. 아, 예, 입력이 안 돼 있다, 그지?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선익 상사에 대해서 8천만 원입니다. 어이? 자,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키고 F2 버튼 눌러서 F2 키 눌러서 검색창 띄웁니다.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 뭐다고요? 선익상사 불러오고 금액 입력합니다. 8000000 엔터키 치면 차액이 이제 0으로 싹 바뀔 겁니다.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0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작업했고요.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등록하십시오 랍니다.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 탭이 3개 있다, 그지? 일반적으로는 맨 왼쪽에 있는 일반 거래처 탭에 작업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문제는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신용카드 탭을 클릭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요거를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입력합시다. 99871 코드 번호네. 99871 그리고 신용카드 이름은 거래처명은 CNJE 카드입니다. CNJE 카드 유형 매입이다, 그지? 매입 선택합니다. 우리 회사가 물건 구입하려고 신용카드 한 개 만들었다 이겁니다. 발급했다 이겁니다. 자, 카드 번호 쭉 적고요. 카드 종류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카드 번호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가 1234 다시 5678 다시 9012 다시
3, 4, 5, 2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 종류 검색 항목이 3가지 나온다, 그지? 선택 사항이 3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 사업용 카드를 선택해 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3번까지 풀었고요. 틀릴 거 없다, 그지요? 물론 조금 실수해도 합격은 하겠지만 엄청 억울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잘 연습해 두시고. 자, 문제 4번 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2일 성심 상사로부터 상품을 600만 원을 매입하고 매입대금 중 550만 원은 만기일 12월 31일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했다. 상품 구입하는 거래다, 그지요?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에 우리가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 구입 과정에서 약속금 발행했습니다. 뭡니까? 대변 지급엄이라는 부채의 증가 기록합니다. 5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돈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하면 되겠지.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메뉴부터 열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자, 날짜는 7월 2일.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6000000 그리고 대변은요 지급엄이라는 부채의 증가, 거래처는 성심상사라고 관리하면 되겠지. 5500000 그리고 나머지를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로 기록합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여기 출제 오류지요. 토지를 매각 처분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말합니다. 그거를 대전부동산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 현금 영수증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열심히 강조했던 거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합니다. 자, 자산을 취득할 때 운송료, 수수료, 각종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처분할 때도 운송료, 수수료, 여러 가지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엄청 우리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산 취득할 때 이런 운송료, 수수료, 각종 세금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아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딱 하나 유일한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만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지요? 자, 그게 자산 취득할 때 내용이고, 자산 처분할 때 내용 어떻게 됩니까? 자산 처분할 때 운송료, 수수료, 각종 세금 생기면 그 자산 처분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인지 아닌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도소매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면서 자산 처분은 뭡니까? 상품을 매출하는 겁니다. 상품 매출하는 과정에서 운송료, 수수료, 각종 세금이 생기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그 외의 자산 처분이라면 대표적인 예가 유형자산 처분, 유가증권 처분입니다. 그지요? 그럴 때는 절대로 이런 운송료, 수수료, 세금 생기더라도 별도 비용 처리하지 말고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처분 과정이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계정 과목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기억나시지요? 이 내용이 출시된 겁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여기 있는 수수료입니다. 됐죠? 우리 회사가 만약에 토지 또는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주었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예외 아니니까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토지 구입 과정이라면 차변을 토지, 건물 구입 과정이라면 차변을 건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맞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토지와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유형자산 처분은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지. 지금 문제 출시된 거는 문제가 뭡니다.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파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준 거다, 그지?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던 내용에서 요겁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계산하려면은 우리가 매각하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얼마고 팔면서 받은 돈이 얼마다는 그 자료가 나와야지만 회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복수 정답 인정되었다 이겁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 것도 정답 인정해주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 것도 전부 정답 인정해 줍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됐죠? 출제 오류가 된 부분이고요. 문제 수정합니다. 자, 우리 이런 내용도 공부했습니다. 우리 제3장 제6절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는 수수료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생각해 보았다. 그지? 건물이라는 유형자산 생각해 봅니다.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을 구입하거나 처분하는 시점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우리 회사가 사무실 건물이 필요한데 남의 건물을 세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임차를 할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산 취득도 아니고 자산 처분도 아닌 과정이다. 그지? 그런 과정에서 수수료 줄 때는 어떻게?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요걸로 요 문제를 고치도록 합시다. 자산 취득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고 임차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줄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코드 번호를 굳이 정리하자면 뭡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에서 비용 계정 과목 코드는 혹시 여러 개 검색할 때 무조건 8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 비용의 경우는 800번대 코드 판관비도 검색되고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도 검색되거든요. 영업의 비용이라는 수수료 비용 쓰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 비용이 있잖아. 그지? 그것만 900번대 코드 쓰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8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 문제 고칩니다. 출제 어려웠어. 그래서 토지를 매각 처분하면서 라는 요 문구를 이렇게 고칩니다. 사무실 건물 임차와 관련하여 사무실 건물 임차와 관련하여 됐지요? 이걸로 문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회사가 사무실 건물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보니까 남의 건물 세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좀 세를 빌려 쓸 사무실 구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이건 뭘로 처리합니까?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의 증가로 차변하게 처리하고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를 쓰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와 정답을 딱 정확하게 정리해서 교재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이렇게 수정했고, 자, 이제 정답 입력합니다. 날짜는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자, 차변을 수수료 비용이라는 800번대 코드도 검색되고 900번대 코드도 검색되잖아. 그래서 800번대 코드로 작업한다 이겁니다. 이걸로 차변 비용의 증가 회계 처리합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350만 원. 그리고 대변은 돈을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네요. 대변을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로 기록합니다. 입력 완료. 됐지요? 3번 문항 보겠습니다. 8월 19일 탐방 상사에서 단기 차입한 2천만 원 및 단기 차입금 이자 6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돈을 빌려 왔었습니다. 그러면 돈 빌렸을 때는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기록했을 겁니다. 이제
만기가 되어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회계처리 대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증가 기록하고 그지? 그래서 원금이랑 이자 합한 돈을 주면 된다 이겁니다. 대변을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감소로 기록하자. 됐지요? 돈 빌린 거를 이제 만기가 돼서 원금 갚고 이자 갚는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입력할게요. 8월 19일.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기록하자. 회사 이름은 탄방상사. 자, 그 다음에 금액이 원금이 2천만 원입니다. 2000000. 그 다음에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 기록합니다. 60만 원. 그래서 돈 줘야 되는 거는 2천만 원 플러스 60만 원, 2060만 원 준다 이겁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됐습니다. 입력 완료. 4번 문항. 8월 20일 판매용 노트북 1,500만 원과 업무용 노트북 100만 원을 다복 상사에서 구입했다. 대금은 모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똑같은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 그지? 취득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판매용이랍니다.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은 재고자산이고 계정 과목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와 달리 노트북을 우리 회사 업무에 사용한답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노트북이라도 1,500만 원은 차변을 상품 계정 과목, 100만 원은 비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맞지요? 이런 거를 우리 교수님들이 엄청 좋아한다 이겁니다. 출제하기 매우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별표 쳐서 잘 개념 잡아 둡시다. 됐지요? 1,500만 원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상품 계정 과목, 100만 원은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비품 계정 과목. 됐습니다. 대변은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하면 되겠지 뭐. 8월 20일.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1500000 그리고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은 돈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5번 문항 8월 23일, 4월 1일에 내용을 알 수 없는 출금 50만 원이 발견되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었는데 요거는 거래처 소리 상사에 지급한 외상 대금으로 판명이 되었답니다. 가지급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렵진 않지만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자, 4월 1일에 회계 처리 조금 공간이 여기 좀 공간 아껴가지고 적어볼게. 4월 1일에 알 수 없는 출금이 발견됐답니다. 돈이 나갔다 이겁니다. 대변에 현금 50만 원 돈이 나갔어. 그런데 차변에 왜 돈 나갔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 놓았었대. 요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했답니다. 8월 23일 가지급금은 이제 필요 없다 그지?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그리고 차변을 이제 파악한 내용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돈이 빠져나간 이유는 외상대금 지급하려고 돈이 빠져나갔던 걸로 파악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기록되어 있던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다만 아쉬운 점은 부채 계정 과목은 외상대금에 대한
외상 대금을 기록하는 부채 계정 과목은 사실 두 개잖아.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주된 영업활동 아니라면 미지급금 계정 과목이잖아. 그지? 그런데 그 두 계정 과목 중에서 무엇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정확하지 않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두 계정 과목 모두 정답이 인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출제가 오류되었다 이겁니다. 출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외상 대금을 정확한 계정 과목 쓸 수 있도록 외상 매입금으로 고쳐주기로 합시다. 됐지요? 외상 매입금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부채 감소. 거래처는 뭐 소리 상사라고 적으면 되겠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그럼 가지급금은 차변 기록됐다가 대변 기록되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지? 요거 두 개 제외하면 결국 외산 매입금이라는 부채 없어지면서 돈 빠져나가는 그것만 딱 남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입력해야 되는 내용은 8월 23일 요 분계를 입력해야 되는 것이다. 입력합니다. 좀 낙서 지우고 입력할게요. 8월 23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 소리 상사. 자,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대변은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어주는 거다. 입력 완료. 됐습니다. 6번 문항 보겠습니다. 10월 12일 고구려 상사에서 매입하기로 계약한 상품 300만 원을 인수하고 10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구입하는 거래다 그지요?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기록하면 되고, 대변은요, 우리가 계약금 미리 준 부분은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다 그지? 그 차변의 선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약금으로 미리 준 돈은 이제 더 이상 줄 필요 없다라는 의미다 그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대변에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기록하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10월 12일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금액은 300만 원. 대변 선급금이라는 자산 감소문 먼저 적습니다. 거래처는 고구려 상사 금액 30만 원. 그래서 나머지 270만 원만 돈 주면 되는데 그거 외상이랍니다.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기록하자. 거래처는 고구려 상사. 됐지요? 입력 완료. 7번 문항 11월 18일 영업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의 유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의 영수증을 받았다. 차 기름 넣었습니다. 차변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의 증가 기록하면 되고요. 대변은 현금 기록합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3만 원이네. 오케이. 11월 18일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의 증가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 3만 원. 대변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입력 완료. 8번 문항 12월 20일 영업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아래의 공과금을 현대카드로 납부했습니다. 세금 냈다는 겁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의 증가. 대변은요, 신용카드 거래. 엄청 자주 출제되는 출제다, 그지? 별표 일단 칠까? 신용카드 거래 무슨 뜻입니까? 외상 거래를 의미합니다. 돈 나중에 줄게요를 의미합니다. 대변에 외상 대금에 해당하는 부채 증가 기록하면 되고, 주된 영업활동 상품 구입은 아니다 그지? 따라서 미지급금 계정부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 주의하자. 거래처를 뭘로? 신용카드사인 현대카드라고 적어주는 것이다. 됐습니까?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하는 거래네요. 자,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2월 20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의 증가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자, 금액은요, 고지서에 적혀 있겠지. 자동차세를 이렇게 내야 되고, 그 자동차세에 꼬리표가 붙습니다. 지방 교육세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세금 내야 된다 이겁니다. 259740이네. 259740을 금액으로 입력한다. 259740. 그리고 대변은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 적되 거래처를 신용카드사로 적어주자. 현대카드. 됐지요? 현대카드 됐습니다. 입력 완료. 자, 문제 4번 풀어보았고요. 이제 문제 5번 오류 수정 봅니다. 1번 문항 11월 5일, 일단 11월 5일의 전표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 11월 5일. 자,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네. 영업부 직원의 10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했던 근로소득세 11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면서 세금과 공과로 엉터리 회계 처리했던 게 확인되었답니다. 원천 징수 급여 주는 과정에서 원천 징수했다고요? 그거 회계 처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천 징수 세법에 따라서 원진수한 거는 우리 회사가 먹는 거 아닙니다. 월급 받는 직원 대신해서 우리 회사는 나라에 그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다 이겁니다.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 납부할 때는 대변에는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할 거다 이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대변 보통예금은 잘 회계 처리한 거야. 차변이 틀렸다 이겁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증가가 아니고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기록되어야 된다. 됐지요? 차변 계제 과목 수정하겠습니다.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로 됐습니다. 계정 과목을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로 수정하자. 됐습니다. 수정 완료. 2번 문항 11월 28일 전표부터 확인합니다. 11월 28일 차변의 상품 7535000 대변의 외상매입금 75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35,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네. 상품 매입할 때 당사가 부담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운반비 35,000원은 물건 구입하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물건 판 상대방 판매자인 양촌 상사가 부담한 걸로 판명되었답니다. 우리가 상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퀵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면 35,000원 이 부분이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지? 됐죠? 미지급금에 있는 요거 필요 없는 겁니다. 35,000원. 그리고 그러면 상품의 지도관가도 750만 원으로만 기록돼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다. 차변을 상품 750만 원, 대변 그냥 외상 매입금 750만 원으로만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다.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차변 금액을 수정해야 되는 작업을 하자. 됐죠? 기존에 있는 전표에서 뭔가 수정 작업해도 됩니다만 그냥 깔끔하게 그지? 정확한 내용을 아래쪽에 새롭게 입력한 다음에 기존 내용을 삭제해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업할게요. 자,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750만 원 그리고 대변 외상 매입금만 기록되면 되는 거다 그지? 외상 매입금 양촌 상사 750만 원. 그지? 이렇게만 입력하면 되는 거다. 위의 내용은 선택해서 삭제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분석 끝났고 참고로 미지급금이라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참 마음에 안 든다. 그지? 자, 퀵비 택배비 45,000원을 나중에 돈 줘야 되는 모양이다. 그지?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기록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구입이라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외상대금이잖아.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설사 나중에 우리가
물건 구입할 때 퀵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게 외상이라면 미지급금이 아니고 외상 매입금으로 사실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물론 뭐 어차피 틀린 부분이라서 삭제할 거라서 상관은 없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금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하고 그 데이터 배포해 드릴 때는 요 미지급금을 외상 매입금으로 이렇게 좀 수정해서 데이터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괜히 쓸데없이 불필요한 혼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됐죠?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수정 작업 끝났으니까 기존 데이터는 삭제해 버립니다. 삭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내용 요거만 딱 남게 되는 것이다. 자, 수정 끝났고요. 자, 올 수정 작업 끝났습니다. 자, 문제 6번 결산으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영업부의 12월분 급여 100만 원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거를 비용의 발생이라고 이름 부르지. 그러면 돈 아직 주지 않았지만 차변에 비용 증가 기록하는 겁니다. 급여라는 비용 증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을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증가로 기록하자. 100만 원. 됐지요? 입력합니다. 날짜는 12월 31일.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의 증가. 코드 번호는 800% 코드다. 그지? 100만 원. 대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증가. 입력 완료. 2번 문항 결산일 현재 영업부에서 사용한 소모품비는 20만 원이다. 소모품 구입할 때 전액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A4 용지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A4 용지 구입할 때 전부 돈 주면서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적으면서 차변을 전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자산으로 처리한 것 중에서 올해 사용한 게 있답니다. 사용한 거는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반영돼야 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 자산이 너무 크게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감소를 기록하고요. 얼마만큼? 올해 사용한 20만 원만큼을. 그리고 차변을 소모품비라는 비용 증가로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기말 수정 분기해야 되는 거고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 B라는 자, 다시 F2 버튼 눌러서 검수장 띄웁니다. 소모품 B라는 비용의 증가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다. 그지? 이걸로 20만 원. 그리고 대변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적어주는 거다. 됐지요? 입력 완료. 3번 문항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7만 원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 문제 내용만 보고도 작업할 수 있겠지만 참고로 기중에 현금 과부족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프로그램 메뉴의 화면에서 합계 잔액시장표 메뉴 클릭합니다. 12월 31일로 검색해 볼게요. 12월 31일. 자. 현금 가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이 있다. 그지? 자,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나와 있습니다. 7월 30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네. 대변의 현금 7만 원, 차변의 현금 가부족 7만 원. 무슨 뜻입니까? 자금팀에서 매일마다 장부상 현금이랑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이랑 맞춰보는데 어느 날 실제 금고에 있는 돈이 부족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7만 원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해가지고 장부상 금액을 실제 금고 상황에 일치시킨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차변은 그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해 놓았었다 이겁니다. 됐죠? 이게 연중의 회계 처리. 7월 30일 회계 처리였습니다. 7월 30일 대변에 현금 7만 원 그리고 차변을 현금 과부족 7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놓았었어.
12월 31일 그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돈 7만 원 부족했던 이유는 뭐였다고요? 이자 돈 나갔던 걸로 파악되었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차변에 이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 기록하고요. 7만 원. 그리고 대변은 차변에 기록했던 현금 가부족을 없애면 됩니다. 됐지요. 그러면 현금 가부족은 차변에 기록되었다가 이제 대변에 적혀서 바로 사라져 버리고요. 남는 거는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요것만 딱 남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분석 열심히 했고 지금 입력해야 되는 내용은 12월 31일자 요 분계를 입력해야 되는 거다. 분석 끝났고요. 작업합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 7만 원. 그리고 대변은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적어서 없애버리는 거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4번 문항. 2019년 1월 1일에 몇 년 전에 취득했던 비품에 대한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취득원가 6,550만 원이고 잔존 가치는 1,550만 원, 내역연수 10년 정액법이랍니다. 해마다 동일한 금액을 딱딱 감가상각비로 기록하는 회계처리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정액법 감가상각비 구해봅니다. 취득원가 6,55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1,550만 원 됐습니다. 요거를 몇 년으로? 10년으로 나눕니다. 됐죠? 요거를 매년마다 감가상각비 인식한다. 자, 6550000 마이너스 1550000 하면 5천만 원 계산되네. 그거를 나누기 10 하면 해마다 500만 원씩 따박따박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거다 이겁니다. 10년 동안. 그지?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도에도 1년치 다 감가상각비 기록했을 겁니다. 500만 원. 그 다음 연도도 500만 원. 그 다음 연도도 500만 원. 그지? 올해도 500만 원을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끝났지요.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증가 5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코드 번호는 비품에 대한 코드 번호 500만 원 기록하자. 자,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 라는 비용의 증가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다. 그치? 500만 원. 그리고 대변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코드 번호 여러 개다. 그지? 그 중에서 비품에 대한 코드 번호 213번이네. 500만 원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결산 문제까지 풀었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조회 보겠습니다. 1번 문항. 5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을 파악해 보자입니다. 무슨 메뉴? 거래처 원장 메뉴. 자, 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하면 되겠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거래처는 엔터 키 쳐서 모든 거래처를 불러옵니다. 잔액이 보고 싶습니다. 5월 말의 잔액. 자, 5월 말의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의 거래처별 잔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금액이 큰 게 뭡니까? 7630000이네. 어떤 거래처입니까? 갈마상사라는 곳이네. 그렇지? 그래서 답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거래처와 거래처 이름 말하는 거다. 그지? 그다음에 금액 두 개를 답을 해야 되네. 거래처 이름은 갈마상사이고요. 그다음에 금액은요. 잔액은 763000이에요. 763000이에요. 그죠? 이 두 개를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합니다. 거래처 이름은
마상사 금액은 763,000,000 됐습니다. 2번 문항 전기말과 비교해서 당기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단 증가 또는 감소 여부를 기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말 금액이랑 올해 6월 말 금액, 그지? 일정 시점의 잔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메뉴가 제일 좋겠지. 재무상태표 메뉴 클릭합니다. 자, 6월 말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말 금액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올해 6월 말의 금액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겠다, 그지? 자, 자산 중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 잔액을 묻고 있답니다. 작년도 말 금액은 50만 원이고 올해 6월 말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지요? 15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 됐습니다. 메뉴 닫고 정답 입력합니다. 1500000 증감 여부 증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치? 증가 됐습니다. (3번) 문항 6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익은 얼마입니까? 단 음수로 기재하지 말 것. 그지? 일정 시점 현재의 자산부채 자본 계정 과목의 잔액을 보고 싶으니까 재무상태표 메뉴가 제일 편하겠다, 그지요? 자, 재무상태표 메뉴 6월로 줘야 합니다. 자, 유동자산 합계가 요거지. 463,769,900 그지?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아래쪽에 있겠지. 쭉 가본다. 유동부채 여기 있네. 요거 그지? 347,136,600 그지? 두 금액의 차이 계산해 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463,769,900 빼기 347,136,600 하면 116,633,300 그지? 이렇게 계산되고 요거를 이제 정답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정 시점 계정 과목의 잔액에 대한 물음이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로도 요 내용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좀 불편하다 이겁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자, 참고로 보여드릴게.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열어서 6월 말로 줘야 한다. 자, 유동자산의 합계.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재무상태표 메뉴에서는 463,769,900이라는 잔액을 바로 딱 확인할 수 있는데 합계 잔액 시산표는 잔액이 왼쪽에도 금액이 표시되고 오른쪽에도 금액이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A 빼기 B를 해야만 463,769,900을 알 수 있는 좀 불편함이 있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인 대손충당금 요런 계정 과목 때문에 잔액이 차변에도 기록되고 대변에도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A 빼기 B를 해야만 요 금액을 도출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풀었던 요런 문제는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보다는 재무상태표 메뉴가 훨씬 편하다 이겁니다. 됐죠? 참고로 잠깐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정답 적읍시다. 자, 3번 문항 정답은 116,633,300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105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